오늘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충무공의 고장 여수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오늘과 내일 집중 보도합니다. 광양제철소의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신대지구에 추진되던 전남 최초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 속에 택지개발 회사만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순천시가 추진해 내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470주년 탄신일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 좌수영이 있던 여수에는 충무공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은데요. 이를 알리려는 작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덕충동에 위치한 충민사. 지난 1601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후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당시 선조 왕명으로 지어진 사액 사당입니다. 경남 통영의 충렬사보다는 62년, 충남 아산의 현충사보다는 103년 전에 건립된 국내 첫 충무공 사당입니다. 매년 4월 28일이면 이곳 충민사에서는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해 제향 행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충민사의 이 같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민 대부분은 충민사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로만 알았지, 이제 제사를 지나고 지내고 그런 거 쭉만 알았지 그 깊이는 많은 깊이는 몰랐죠. 전라 좌수영 본영이었던 진남관과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 정도만 관광 코스로 알려져 있을 뿐 충무공이 작전을 주의했던 고소대와 충무공 어머님 기거지 등은 아직 위치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남 통영이나 충남 아산과 비교해 여수의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고 혼을 되살리기 위한 기념관 하나 없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동부 육군에 산재되어 있는 충무공의 어리수면 있는 유물과 유적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정신과 태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 좌수영이 자리했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로 연전연승의 토대를 마련했던 여수. 여수 지역 곳곳에 충무공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역사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제철소가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013년부터 가공비 절감과 공장 수익성 향상을 위해 원가 절감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공장별 원가 분석과 원가별 기능 분석 등을 통해 개선 과제 1,200여 건을 도출하고 이 가운데 816건을 개선함으로써 8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900건 이상의 과제를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00억 원에 가까운 원가 절감을 통해 매출 1조 원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철소는 그동안 원가 절감과 수익 창출에 전념해 1,1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2천억 원의 수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주제로 한 노래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표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과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을 주제로 한 6곡의 노래 발표 행사를 내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른도 노래 땅끝에서를 작사한 정준 작가의 도움으로 순천아리랑과 천연학사랑, 흑두루미, 순천만의 꿈 등 모두 6곡의 노래가 발표됩니다. 또 가수 6명에게는 순천만 노래 홍보대사 위촉패를, 작곡가 김인효 씨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됩니다. 수년간 공사가 미뤄져 왔던 전남 최초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관계기관들의 탁상 행정 속에 결국 택지 개발 시행사에 배만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축구장 14배 면적의 외국인 학교 부지. 허허 벌판에 공사 안내판만 덩그러니 팽개쳐져 있습니다. 학교를 짓겠다던 캐나다 메이플립 재단이 사실상 손을 떼면서 전남 최초의 외국인 학교 유치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응을 조금 안 하는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년 3월 개교할 것이라며 보도 자료까지 냈던 순천시 등 관계기관들은 이제 부지 활용 방안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메이플립 재단과 체결한 협약이 적절하게 해지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 협약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협약 해지 절차는 좀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결국 외국인 학교 설립 계획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에코밸리와 학교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했던 광양경제청, 순천시 가운데 책임지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 현실성 없는 MOU였습니다. 이런 신뢰성 없는 행정을 해 교육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믿고 순천 신대지구로 입주하신 주민들의 피해로 결국 돌아갈 것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해당 부지는 에코밸리에서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외국인 학교 유치가 결국 무산되면서 종합병원 설립 등 다른 약속들도 또다시 공연불에 그치진 않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전라선 KTX 운행으로 인한 폐선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전라선 옛 여수역 인근 마레 터널에서 율촌역 구간 21.4km에 이르는 폐선 부지에 모두 9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우선 오는 2017년 말까지 미평역에서 만흥공원까지 7.8km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와 협의 보상을 마치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갖춘 근린공원으로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명 중 1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90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0.1%인 38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 고령 인구 비율은 고흥군이 35.6%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광양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10.3%로 가장 낮았고 순천시와 여수시 등 4개 시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밑돌았습니다. 또 시군별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광양시가 1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등의 순이었습니다. 따로따로 발전 전략을 짜왔던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이 결정됐습니다. 큰 산은 넘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딴 미비점이 지적돼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지 넉 달여 만에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이 결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재석의원 51명 가운데 44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4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는 표결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사장을 시도지사가 아닌 민간에서 맡고 자율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규정, 행정사무감사를 시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2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광주 전남은 각각 산하기관장 임명 시 시도의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상태. 통합연구원의 경우 원장이 청문회 대상인데 시도지사가 내려놓은 이사장 자리는 별다른 검증 없이 호선으로 임명될 공산이 큽니다. 163억 원 대 82억 원의 기금 불균형 문제는 덮어두고라도 앞으로 시도가 동일하게 낼 운영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도 논란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권역인 광주와 여러 생활 권역으로 나뉜 전남, 광역과 기초단체 각각 6곳대 23곳, 또 도시와 농어촌, 여러 현실적 차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숙제가 광주 전남 연구원과 통합을 추진했던 시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잔소리를 한다며 자신의 외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정신분열증 증세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외할머니인 83살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폐륜적 범행인 점과 심신 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 감호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어민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여수시 돌산 군내에 화로 위판장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늘 준공식을 가진 군내 화로 위판장은 연면적 938제곱미터 규모로 위판장 외에도 어업인 대기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여수수산물 종합센터 인근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판매장과 포장실, 냉장실 등을 갖춘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3월에 응모한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마을공방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지역 단위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순천시는 지난 3월 2개 사업을 응모한 결과 최종 1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공수에서